Hello，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어 강사 진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HSK 챌린지 3급 1차 영상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단톡방에 제가 미리 이 문제지를 올려두었으니까 꼭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와 정답을 대조해 보신 다음에 이 설명 영상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다운받지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단톡방에 들어와서 단톡방 위 상단 공지글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꼭 추가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 문장 3급, HSK 3급 첫 번째 독해 1파트에서 등장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자, 조금 확대할게요. 질문을 이렇게 했죠. 네, 당신은 知道 압니까? 뒤에 마지막에 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형태의 질문이란 말이죠. 자, 당신은 아십니까? 그걸 아세요?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의문 대사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쓰는 대명사란 말입니다. 자, 요 단어. 발음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怎么라고 읽습니다. 예, 버는 경성입니다. 예, 怎么라고 읽습니다. 怎么가 무슨 말이냐? 어떻게란 뜻입니다. 보통 방식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건 어떻게 먹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보통 어떤 행동을 넣어서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맞는지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지금 뒤에 부분에 보시면 취, 가다, 날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이 내용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곳에 가고 싶은데 그곳에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지, 차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운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 문장과 이어주는 표현으로 위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지금 여기 뒷부분에서 딱 보여주듯이 정답은 2였잖아요. 여기 2라고 있죠. 자, 요걸当然 물론이죠. 그럼요. 당연히 전 압니다. 자, 뭘 타고 가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坐公共汽车. 坐라는 글자가 사람이 일어나다, 앉다 할 때 앉다뿐만이 아니라 교통수단도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탈 수 있기 때문에 타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我们先坐公共汽车 먼저 버스를 타고 그다음 然后 그다음 환 여기에서 환이라는 글자가 교환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병음을 적을게요. 환이라는 글자는 바꾸다, 교환하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다가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물건을 교환하거나 맞바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버스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철로 교환, 즉 갈아타면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에서는 이 문장과 매칭할 수 있는 그 보기는 뭐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F였습니다라고 뒤에 E였습니다라고 뒤에 E를 선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렇게 보시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러면 1, 2, 3, 4, 5번의 이 항목이 다 질문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니죠. 모두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단지 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는 걸 보여준 것뿐입니다. 밑에 있는 1, 2, 3, 4번과 위에 있는 A에서부터 F까지의 이 보기가 꼭 1번이 먼저고 위에 있는 어떤 보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의 매칭은 1번과 뭐 A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은 뭐 C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 4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1번부터 쭉 읽고 위에 올라가서 A부터 F까지 다 읽고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물론 나는 시간이 넉넉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리고 1번부터 쭉 읽고 다시 A부터 F로 다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아껴가면서 앞으로의 3급뿐만이 아니라 4급, 5급, 6급 공부까지도 충분히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선생님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순서대로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예문은 일단 제외하고요. 예, 이는 일단 삭제하고 나머지에서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예는 일단 우리 봤으니까.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절대 불변의 법칙인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게 문장 부호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된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특별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불변의 법칙인 것들을 먼저 접근을 해서 알아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핑크색으로 표기해 둔 것들이 일단 불변의 법칙인 것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1번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不下雪了吧?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고요. 바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요거 경성으로 바 이렇게 있죠. 이 바라는 글자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명령하거나 요청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좀 해줘.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질문, 물음표가 들어갔을 때는 이 바는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차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위에 있는 이 마라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빠라고 했을 때는 그쵸? 맞죠? 그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럼 앞부분의 내용을 볼까요? 오, 아니, 下雪, 눈 내리다. 이下라는 글자가 아래 위할 때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눈이 내리다, 비가 내리다, 내리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雪는 눈이기 때문에 밖에 지금 눈이 안 온다 이게 아니라 눈이 안 오죠? 뒤에 부분天, 하늘, 날이, 이, 징, 러라고 했을 때 만약 여기에 수러가 어떤 동사라면 이 행동을 이미 했다는 뜻이지만 동사가 아닌 수러일 때 형용사 같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상황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징이라는 글자가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병음 적겠습니다. 징이라고 있습니다. 날이 맑다란 뜻입니다. 이게 어떤 행동이 아니잖아요. 일이 되어서 天已经晴了라고 했을 때는요. 하늘이 이미 맑았다. 즉 아까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왔는데 지금은 이미 맑은 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핑크색으로 표기해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는 무조건 날씨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1번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내가 시험에 가서 읽었는데 시간이 없거나 긴장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위에 나와 있는 A, B, C, D, E, F의 그 어떤 부분에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 하나만 나와 있어도 일단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예, 여기. 요거 우리 3급에서 필수 어휘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이 녀석을 발음기호 뭐라고 읽냐면 싼이라고 읽습니다. 삼성으로 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싼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산이에요. 그 산 넘어 산 할 때 그 산 말고요. 산과 들 할 때 산 말고요. 어떤 산이냐면 우산, 양산 할 때 그 산입니다. 왜 굳이 산이라고만 얘기하냐면 위산이라고 앞에다가 비우자를 넣어야지 우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지 바른 곳 할 때 태양 할 때 양을 넣으면 양산. 그리고 비우자를 넣으면 위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이라고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말을 하기 편하게 그냥 여기서는 우산이라고 할게요. 우산. 그래서 우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까 밑에 나와 있는 이 1번에서 말했었던 눈이 온다 어쩐다 그리고 맑았다 어쩐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날씨 관련 표현이기 때문에 시험에 가서는 일단 빠르게 1번은 정답이 당연히 A겠구나 이렇게 먼저 고르라는 겁니다. 대신 평소에 연습하고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나중에 더 긴 문장과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해 둘 필요는 있겠죠. 그걸 연습해 보자면 자, 1번에서는 이제는 눈이 안 내리죠? 라고 물어보고 뒤에다가 天已经晴了. 하늘이 이미 맑아졌다. 하늘이 이미 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你出去的时候 여기서 的时候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다가 보통은 행동을 넣어서 어떤 일을 할 때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더라는 글자가 꼭 있어야 돼요. 시허는 그냥 때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무슨 행동을 넣을 거면 더를 넣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때, 이런 걸 할 때, 즉 네가 밖에 나갈 때. 자, 记得라는 단어. 여기에 패턴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记得.记得是什么呢? 행동. 记得 뒤에다가 행동을 넣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잊지 마. 너 올 때 휴대폰 가지고 와. 그러면 记得 휴대폰 가지다 뒤에다가 행동을 넣으면 휴대폰 갖고 오는 걸 잊지 마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뒤에다가 뭘 하라고 잊지 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본다면 带上伞이라 그랬습니다. 자, 带이라는 글자는 한 글자로 동사로서 소지하다, 내 몸에다가 가지다, 지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 뒤에다가 샹이라는 이렇게 생긴 보호를 넣어야지 어떤 말로 확실해지냐면 자, 여기 볼게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동사 뒤에 샹을 넣는 건 꼭 위,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물건과 무엇이 합체, 추가,
혹은 붙어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따이라는 것은 가지다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여기에다가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단순하게 손으로 잡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너의 몸에 지녀라고 해서 따이 샹 이렇게 된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또 어떤 표현도 보게 되냐면 환이라는 글자는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입다라는 것은 그냥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추우니까 옷을 입다 이게 아니라 옷을 입고 꽁꽁 싸매고 여미고 가. 한 벌만 더 추가해. 이런 말 할 때는 뒤에다가 역시 샹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보호로 같이 쓰겠고요. 지혜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다가 아니라 여기에 표가 있는데 이 표에다가 그냥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너의 정보를 기입해 넣어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때는 시샹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관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관이라는 행동은 문, 창문 같은 것을 닫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닫다라고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반쯤 닫고 비스듬히 열어두어도 어쨌든 닫는 행동은 한 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닫는 게 아니라 문짝과 문틀이 꼭 이렇게 붙게 분리 합체할 때 합체가 될 수 있게 관샹, 꽉 닫아 이런 표현으로 뒤에다가 샹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에는 그냥 날씨랑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찾아야지 위에 올라가서 우산, 양산을 찾으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디테일하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만 풀고 다른 건 안 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1번은 정답이 A였고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변의 법칙입니다 했던 것들을 한번 아져 볼까요? 자, 4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3급에서 기초 HSK 또는 기초 중국어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타가 있고요. 배집 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생긴 타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생긴 타가 있습니다. 이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자, 먼저 다 3인칭으로 쓰인 단어지만 요건 남자 또는 그냥 일반 어떤 사람 그러니까 특정된 누굴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여자한테 쓰는 그녀라는 뜻이고요. 요건 사물이거나 동물한테 쓰는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왜 그녀 또는 그것을 쓸까요? 앞에서 이미 한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쉼표가 여기에 지금 등장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파라고 가리킬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위에 올라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집중해 본다면 뒤에 부분에 봤더니 5460 5460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여千미 미는 미터였다면 천미 했으니까 1000미터니까 킬로미터겠네요. 그래서 5460여 킬로미터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찾았을 때 사람이 아니고 물건, 사물 또는 동물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하 있죠. 황허, 황하라는 강입니다. 이 강은 입니다. 중국에서 第二大, 두 번째로 긴, 두 번째로 큰 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길이가 이만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불변의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4번은 위에 올라가서 강을 찾으면 된다. 4번의 정답은 C구나.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의 표현 방식들은 단어만 외우면 그냥 바로 이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단어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하가 있는데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야. 두 번째로 긴 강이야. C를 먼저 얘기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4번에서 말했죠. 据我了解 내가 잘 아는데 따르면 여기서 据라는 글자는 根据 할 때 据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따르면 내가 아는데 따르면 내가 알건데 이런 말이죠. 它有 5640多千米长 이만큼 길이가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패턴 연습 기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요거 아까 그 문장이죠. 자, 이렇게 표현 방식으로 외워두면 나중에 읽을 때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넣는데 그게 보통 어떤 정확한 정보냐? 무게에 관한, 부피에 관한, 수량에 관한 또는 시간 등에 관한 정확한 표현에다가 형용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예문으로 기억해 주면 되잖아요. 봐 볼까요? 자, 타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황하, 그 강을 얘기하겠죠. 요 들어가 있죠. 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 황하강의 디테일한 길이죠. 5,460多千米, 5,460여 킬로미터. 그리고 뒤에다가 뭘 썼냐? 길다 할 때 그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은 얼마만한 무게, 얼마만한 부피, 얼마만한 수량, 얼마만한 시간, 심지어 얼마만한 길이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 무게를 얘기할 때, 수량을 얘기할 때, 시간 등을 얘기할 때 이런 방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요 예문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好的. 자,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지금 표기가 되는 내용들 앞에서 이미 다 한 내용들 지우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있는 F를 먼저 볼게요. 위에 있는 F를 보겠습니다. F에서도 역시 불변의 법칙과 같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 단어입니다. 자, 요 단어. 什么입니다. 자, 확실히 뒤에서 물음표 나왔기 때문에 요건 질문이 맞구나.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 이 什么라는 단어가 있죠. 이 什么라는 단어가 얘가 나온다고 해서 꼭 무조건 질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什么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말해버렸네요. 어떤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랑 비슷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이 와도 두렵지 않아. 자, 이거 질문이 아니죠. 나는 어떤 걸 먹어도 돼. 이거 질문 아니죠. 봐봐요. 그러니까 이 어떤이라는 단어는 질문에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된 그 어떤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두렵지 않아. 어떤 걸 먹어도 다 돼. 이럴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보호를 잘 보라는 겁니다. 얘는 확실히 질문이 맞네요. 그러면 어떤이라는 것은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보면 무엇을 물어봤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단 말이죠. 자, 水果, 너무 쉽지 않나요? 水果는 과일입니다. 요 구어라는 한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구어라는 한자. 사실 기억하기 이 한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위에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위에 부분에는 논자가 들어가 있어요. 밭에서 어떤 나무 목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네요. 이 구어는 결과과가 될 수도 있고요. 과일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물 숫자를 넣으면 水果는 물이 많은 과일, 과일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럼 什么水果라 했기 때문에 무슨 과일이 이렇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밑에 가서 그냥 과일만 찾을게요. 과일을 뜻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네요. 香蕉 단어장 외워주세요. 香蕉입니다. 자, 여기 보이실 겁니다. 香蕉. 제가 요 香蕉는 안 적었네요. 네. 자, 香蕉 기억해 주세요. 네. 향기롭다 향자에다가 뒤에 있는 글자 蕉라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과일 그리고 바나나 그래서 3번이 F다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문장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자, 이제는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일단 풀었으니까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표기 드릴게요. 여기 이오 보이죠? 자, 요걸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제가 적어 놓은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은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 표현인데 요 A, 요 B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다가 단어 하나씩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단어가 보통 형용사일 때가 많아요. 형용사. 예, 형용사. 예를 든다면 이 물건은 굉장히 좋으면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좋다란 단어는 好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렴하다 싸다라는 표현은 便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형용사 하나씩 넣어서 又好又便宜맛있고 저렴하다. 又好吃又便宜이런 방식으로 형용사인 단어를 넣었을 때는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다. 하지만 형용사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여기다가 행동이 될 수 있는 어떤 수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시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시앙이라는 글자는 행동은 아니지만 동사는 맞습니다.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닮았다라는 뜻. 네. 뒤에 있는 위의 량이 달이고요.船이라는 것은 배예요. 요 녀석들은 단어가 확실히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위의 량은 달이고 좌는 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이 달을 담기도 했고 배를 담기도 했습니까?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다. 요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일은 쌍蕉 바나나요. 对不对?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수수께끼를 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F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을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읽으면서 아까 풀지 못했던 나머지 두 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 F, C는 이미 해결했고요. 그리고 보기는 2로 지금 예문을 주었고요. 나머지 두 개 가운데서 지금 하나는 B가 남았고요. 하나는 D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B랑 D 가운데서 우리가 나머지의 정답을 고르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역시 복잡한 것들 다 일단 지우고 남아있는 것만 보면서 조금 더 깔끔한 상태에서 문제 그리고 해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밑에 부분에 있는 아랫 부분에 있는 2번과 5번 그리고 위에 있는 B랑 D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위에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래로 오는 게 아니고 꼭 아래 게 먼저였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 딱 보시면 이게 제일 짧고 만만하잖아요. 我, 나. 그렇죠. 나. 예, 나. 뒤에 부분에 会努力做好的 조금 확대할게요. 여러분 잘 보이게. 会와 뜨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가 함께 쓰이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 또는 앞으로에 대한 유추, 예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会的의 조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렇게만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이 호이라는 글자가 문장 속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보일 텐데 어떤 뜻으로도 쓸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이 어떤 일이 발생할 거예요. 첫 번째. 자, 호이는 또 어떤 뜻으로 쓰일 수 있냐? 호이 뒤에다가 누군가의 기술 또는 능력을 넣어서 이렇게 할 줄 안다가 되겠습니다. 나 이거 할 줄 아는 건데. 나 중국어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또 호이라는 뒤에다가는 자주 발생하는 일을 넣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곤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런 조합이니까 호이 떠가 같이 나왔으므로 이 녀석은 나 이렇게 할 거예요라는 표현이 확실합니다. 자, 나 어떻게 할 거예요?努力, 노력하다. 做 어떤 일을 하는데 뒤에다가 하오를 넣었으니까 뒤에 있는 하오는 이 행동을 잘 마무리 잘 끝낼게요. 보호용법입니다. 그래서 회의 더 사이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나는 노력해서 이 일을 열심히 잘 해낼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한다라는 표현에다가 이런 대답을 하거나 또는 이런 말과 같이 매칭을 해야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2번과 5번을 보세요. 여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工作라는 단어는 일을 하다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직업 또는 업무가 될 수 있어요. 이 업무는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야. 예, 除了你 너를 제외하고 얘를 다른 사람은 我 나는 모두 안심이 되지 않아. 즉, 이 일은 진짜 중요한 건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무도 못 믿겠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케이 나 잘할게 B가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B였던 거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쿨러 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역시 아랫부분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쿨러라는 단어가 앞에 부분에 들어간 다음에 뒤에다가 또라는 단어도 이렇게 같이 매칭해 줄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 지금은 안 나왔지만 주어한 다음에 뒤에 쪽에다가 이렇게 I 또는 예를 매칭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주어 떠로 갔을 때는요. 진짜 이 부분을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어 뒤에다가 I거나 예로 갔을 때는 이걸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게 있다란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봐봐요. 한국어로 얘기할게요.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한 10명 정도 가기로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왔는데 지금 내가 아직 못 갔어요.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날 재촉하는 겁니다. 야, 빨리 와. 너 말고 다 왔어. 이 상황. 너 말고 다 왔어. 내가 지금 그곳에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잖아요. 그래서 너 말고 다른 애들이 다 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상황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친구들이 누구누구 가는지 내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친구가 나한테 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 수 있겠죠. 나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 니네 집에 가는 사람. 나 말고 니네 집에 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 나도 갈 거고 얘도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배제시키는 표현인 거고 이거는 나 말고도 또 누가 있어? 라고 할 때는 다이로 나올 수도 있고 예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너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 나는 그 아무도 못 믿겠어. 대신 못 믿는 사람한테는 너를 배제시킨다는 거잖아. 너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잘할게 열심히 할게라고 B로 대답한 거죠. 마지막 거 정답 남아있는 거 뭡니까? 2번은 당연히 하나 남아있는 D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2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同学们注意一下.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꼭 주의 명심해 주세요. 注意一下. 运动会结束以后, 운동회가 끝난 다음에 이후라는 것은 앞에다가 어떤 기준이 될 만한 행동을 넣으면 그가 한 다음에 이겁니다. 운동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칭. 요거는 명령이 아니고 조금 부탁하거나 청유하는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칭 따자 여러분 먼저 교실로 돌아가 주세요. 칭 따자 先回教室. 왜 교실로 돌아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D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네요. 먼저 교실로 들어가 주세요. 왜요? 关老师 선생님이 要 하시겠대요. 说一下 말씀하시겠대요. 뭘 얘기하겠대요? 明天考试的事情. 내일 시험 보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대요.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로 아시면 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 先, 然后. 무조건은 아니지만 같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행동의 선호 순서인데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해 이것보다는 이 선우가 필수 어떤 연관성이 있대요. 이걸 먼저 해야지 뒤에 있는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맥락에다가 先 뭘 하고 然后 뭘 한다라는 표현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드렸었던 문제를 한번 쭉 해석해 보면서 영상 촬영해 보았습니다. 절대 이 하나의 영상 또는 하나의 문제 또는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HSK 3급을 나 이제 전체 다 알았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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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의 HSK 능력이라든지 중국어 독해 능력 같은 것들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중국어 실력 그리고 HSK 성적이 상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好。